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은 노후에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그러한 자신과는 사뭇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런 질문들도 생기고요. 국민연금의 운영 포트폴리오는 어떻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개인별 예상 수령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5,200만 원 받는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례라고 느껴지는데요. 지난해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액은 240만 원이었고요. 100명 이상 연금 수급자가 117명이었고 부부 합산 최고 기준으로 월 435만 원을 받는, 그래서 연 5,2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부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이 91조 원으로 1년에 약 한 30조 원을 쓴다고 하는데 연금 지급액으로 거기에 대해 3배 정도, 3년치 정도를 시현했다라는 다소 자랑스러운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론에 보고된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통해서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가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걸 네가 알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쭉 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듯이 먼저 지출이 지난 4년 동안에 얼마가 늘었는지, 네,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평균 지출을 금액, 그러니까 즉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뭐 공단의 인건비 이런 것도 다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비용, 지출 금액을 봤을 때 증가율이 2017년 대비 2021년 동안 52%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늘었으면은 전체 기금 규모는 어떨까를 봤더니 약 620억 원 정도에서 950억 원 정도로 한 35%가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의 금액 차이가 워낙에 크니까 이것을 일대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비슷한 조성 금액 부분을 보게 되면요. 2017년에 83조 원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23조 원 정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어떠한 연금 보험료 받는 것도 있지만 운용 수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조성 금액의 비중을 보면 74% 정도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쉽게 일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계좌에 약 950조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해 나간 게 지금 한 3조 정도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체 기금 규모 대비 지출 금액은 3%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3% 정도의 수익, 투자 수익을 내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긴 하죠.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수라는 것, 정해진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즉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들의 수는 현재가 아니라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받으시는 분들은, 수급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는 아프지만 당장 은퇴자들에게 있어서 전년처럼 이렇게 운영을 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난 4, 5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지출 금액 증감률이 52% 정도 되는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규모,
뭐 또 전체 조성 금액이 74%가 됐다. 이것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밸런스 정도만 된다면은 걱정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 저 같은 민간인 차원에서는 한 요 정도 숫자로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국민연금의 운영 포트폴리오는 어떤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규모가 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비중을 43%, 그리고 주식은 다소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와 해외에 밸런스 있게 비중을 낮춰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국내가 한 17%, 해외가 2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내 투자자들은 연기금이 국내에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 그동안의 추이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우리들이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체 투자인 것도 한 1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의 은퇴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취하는 젊은 시절 저처럼 고수익을 향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하고요. 지금 여기서 레버리지가 일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채권이라든지 안전한 것, 확실한 것,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우량한 것 중심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개인별 수령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를 봐야 될 텐데요. 먼저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는 약 240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약 57만 원 받았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요. 특히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편차가 너무 심한 경우에 너무 평균을 하니까 나도 이럴 것이야라는 것이 주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략 지금은 한 57만 원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러면 전체 노인 인구 중에는 몇 번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을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노령연금 수급자가 2021년 12월 기준으로 489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숫자가 65세가 안 된 이런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보더라도 노인 인구 850만 작년 기준이고요. 그때 벌써 850만입니다. 놀랍죠?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850만 노인 인구에 489만 명을 대략 한 57% 정도니까 모두 나이 드셨다고 받으시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베이비 부머들 젊으신 분들 60세 이제 초반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가 60세에서 69세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약 57%니까 전체 인구 구조보다는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노인들, 특히 저처럼 이제 또 2차 베이비 부머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 수가 탄탄해지겠고 그 이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국민연금과 우리들의 국민연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이 전체의 43만 명에 그칩니다. 그래서 약 9% 정도고요. 이것이 1인 기준이니까 뭐 전체 2인 가구로 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보신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특히 최근에 젊으신 분들, 젊으신 노인들 이런 분들을 빼고는 100만 원 정도 받으면 내가 그래도 뭐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는 거고요. 앞에서 보시는 50만 원대 정도가 현 수준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퇴직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지만 그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인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서 또 개인 인증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증법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느꼈지만 해킹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급적 대면을 하거나 전화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앱 그래도 자신 있게 앱을 더 안전하게 조심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편물이라도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내 연금 얼마 받는지 이런 것을 뭐 매번 체크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제일 좋은 것은 우편이나 방문 이렇게 해서 상담하고 문의하고 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굉장히 개선이 돼서요. 시니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외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세금 같은 것은 각 세무서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의 그 담당 직원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일 처리도 잘하시고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흐름의 국민연금을 아마 이제 지금 최근에 시니어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전체 한 70% 정도가 대상이 되시니까 어느 정도 받게 되시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사회 안전망 관점에서 늘어날 겁니다. 최근에 강창희 소장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뭐 워낙에 여러 가지로 연금 쪽에 연구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일반인 기준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 국민연금이나 또는 기초연금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뭐 한 아까 얘기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삶의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를 줄여야 되는데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니까 절약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 같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 경우에도 보면 자녀 교육비 그리고 만약에 건강에 대한 비용 이런 걸 빼고 나면 물론 가족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인생의 변수들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그것이 안정화된 노후에는 어느 정도 더 절약의 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소일거리라도 일자리를 통해서 뭐 요새 30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소득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특히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고 시니어들의 한 80%의 80%는 또 부동산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나아가서 여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개인연금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은 금융권에 있어서 준비를 했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느 순간 문득 금융기관에 수수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 해지하게 되고 물론 할 말이 많지만 이런 부분도 여력이 된다면 안정적인 방식으로 하고 주택연금에 대한 더 긍정적인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평생 현역을 통해서 뭐 근로소득을 포함한 뭐 금융, 임대, 사업소득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구조에서 물론 각각을 보더라도 다 위험한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정말 조심하시고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한 부분은 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전체의 한 뭐 10% 미만 이런 쪽에서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이런 구조들도 함께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에서 보신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규모, 받는 수급액의 정의, 또 현재의 운영 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기본적인 연금의 일층 구조로 국민연금이 더욱더 중요해지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젊은 세대가 부담할 비용, 이것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흐를 거고요. 그 이야기 속에 시니어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 입장까지 배려한 그러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